오늘은 내 생일이래. 하지만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70대 초반의 김순애.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낡은 빌라 3층 반지하처럼 어두운 거실엔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맴돈다. 똑, 딱, 똑, 딱.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니 시간만이 계속 흘러가는 이 공간처럼. 벽에 걸린 달력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 11월 4일. 누가 표시해 준 것도 아니다. 순애 스스로 매년 빨간 펜을 들고 동그라미를 그렸다. 혹시나 누군가 기억해 줄까 하는 작은 희망으로. 하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전화 한 통 없었다. 문자 한 건도 없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그날도 이렇게 조용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순애는 혼자 남편의 옷을 정리하며 울지도 못했다. 울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외아들 준호. 그는 결혼 문제로 다투다 집을 나간 지 벌써 5년이 됐다. 5년. 1825일. 그 긴 시간 동안 연락 한 통 없었다. 처음엔 매일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준호야? 하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이었다. 나중엔 고객님의 요청으로 하는 기계음만 들렸다. 순애는 아들이 자신을 차단했다는 걸 알았다. 그날 이후로 라디오에선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온다. 그대 떠난 자리엔 바람만 불고. 순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나도 한때는 그 노래 들으면 웃던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손엔 식은 보리차가 담긴 컵이 들려있다. 아침에 끓여놓은 것. 하루 종일 그것만 마셨다. 생일이라고 특별한 음식을 할 기운도 이유도 없었다. 창밖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얇은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린다. 순애는 그 빗물을 따라 눈을 움직이다가 문득 눈을 감았다. 이렇게 또 하루가 가는구나. 그때였다. 문 밖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다. 순애는 눈을 떴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툭. 분명히 뭔가 문 앞에 놓인 소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슬리퍼를 끌며 현관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복도는 고요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문 앞에는 낡은 골판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람? 순애는 허리를 굽혀 상자를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표면엔 테이프 자국과 얼룩이 묻어 있었다. 오래된 상자였다. 보낸 사람 이름도 송장도 없었다. 그저 김순애라는 손글씨만 삐뚤빼뚤 적혀 있을 뿐. 그녀는 상자를 안고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 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상자 안엔 카세트 테이프 하나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이런 낡은 걸 누가. 순애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숨이 멎었다. 사진 속엔 어린 시절의 준호가 있었다. 7살쯤 됐을까? 노란 티셔츠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얼굴. 그 옆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아들을 안고 웃고 있었다. 순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눈빛이 흔들렸다. 준호야.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넌 아직도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니? 순애는 테이프를 손에 쥔 채 그대로 멈춰섰다.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플라스틱의 차가운 감촉. 그 안에 담긴 목소리. 아직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건 그냥 녹음이 아니라는 걸. 그날도 비가 왔었지. 순애는 테이프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5년 전 그 장마철. 준호가 여자친구 문제로 순애에게 화를 냈던 날.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아니 어쩌면 그 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요. 준호는 그렇게 말했다. 당시 32살. 안정적인 직장도 괜찮은 수입도 있었다. 하지만 순애의 반응은 달랐다. 그 집안 빚 많다더라. 아버지가 사업 망했다며? 순애는 냉정하게 말했다. 아들을 위한 거였다. 정말로.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빚더미에 앉은 집안과 혼인하면 준호가 평생 고생할 게 뻔했다. 남편이 세상 떠난 후 혼자 살아오며 배운 교훈이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으면 사랑도 지킬 수 없다는 것. 엄마, 그건 상관없어요. 지혜는 착한 애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너 혼자 벌어서 시댁 빚까지 감당할 수 있겠니? 그 여자 자기 부모 빚 갚겠다고 너한테 손 벌릴 거야. 내가 세상 더 살아봐서 아는데.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순애도 지지 않았다. 엄마가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내가 나중에 후회할 것 뻔하니까. 엄마는 내 걱정이 아니라 엄마 걱정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의지할 사람 없어질까 봐 두려운 거죠. 순애는 그 말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엄마는 내가 결혼해서 멀어질까 봐 무서운 거예요. 나 혼자 남겨질까 봐. 그게 진짜 이유잖아요. 이 자식이 지금. 순애의 손이 올라갔다. 하지만 때리지는 못했다. 준호는 차갑게 웃었다. 때리세요. 그렇게 하면 엄마 마음이 편해지겠죠. 준호야.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다. 엄마, 당신은 내 인생을 통제하려는 사람이지 가족이 아니야. 준호야, 나는 그냥 내가.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다. 순애는 그날 밤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다. 아들이 돌아올 줄 알았다. 1시간쯤 지나면 화가 풀려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후 순애는 준호의 원룸을 찾아갔다. 하지만 방은 이미 비어 있었다. 관리인이 말했다. 사흘 전에 이사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시는지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 후 전화 한 통 없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준호가 결혼하려던 그 여자 지혜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넌 지혜구나.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준호 오빠는 지금 서울 바깥에서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헤어졌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 집안 빚 때문에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옳았다는 게 아니라 아들을 더 멀리 밀어냈다는 게 너무 두려웠다. 준호 오빠한테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오빠 엄마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지혜는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준호는 연락하지 않았다. 순애는 그 말을 들은 뒤로 매년 생일마다 조용히 케이크 하나를 샀다. 작은 케이크. 초 하나만 꽂을 수 있는. 그리고 아들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켰다. 준호야, 생일 축하한다. 혼자 노래를 불렀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혼자 먹었다. 달지도 않았다. 목만 맸다. 이젠 안 와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지. 순애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절대 괜찮을 수 없다는 걸. 그 모든 후회가 지금 이 낡은 테이프 안에 담겨 있었다. 순애는 테이프를 손에 쥔 채 그대로 멈춰섰다.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플라스틱의 차가운 감촉. 그 안에 담긴 목소리. 아직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건 그냥 녹음이 아니라는 걸. 그날도 비가 왔었지. 순애는 테이프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5년 전 그 장마철. 준호가 여자친구 문제로 순애에게 화를 냈던 날. 그날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아니, 어쩌면 그 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요. 준호는 그렇게 말했다. 당시 32살. 안정적인 직장도 괜찮은 수입도 있었다. 하지만 순애의 반응은 달랐다. 그 집안 빚 많다더라. 아버지가 사업 망했다며? 순애는 냉정하게 말했다. 아들을 위한 거였다. 정말로.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빚더미에 앉은 집안과 혼인하면 준호가 평생 고생할 게 뻔했다. 남편이 세상 떠난 후 혼자 살아오며 배운 교훈이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으면 사랑도 지킬 수 없다는 것. 엄마, 그건 상관없어요. 지혜는 착한 애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너 혼자 벌어서 시댁 빚까지 감당할 수 있겠니?
그 여자 자기 부모 빚 갚겠다고 너한테 손 벌릴 거야. 내가 세상 더 살아봐서 아는데.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순애도 지지 않았다. 엄마가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내가 나중에 후회할 것 뻔하니까. 엄마는 내 걱정이 아니라 엄마 걱정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의지할 사람 없어질까 봐 두려운 거죠. 순애는 그 말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엄마는 내가 결혼해서 멀어질까 봐 무서운 거예요. 나 혼자 남겨질까 봐. 그게 진짜 이유잖아요. 이 자식이 지금. 순애의 손이 올라갔다. 하지만 때리지는 못했다. 준호는 차갑게 웃었다. 때리세요. 그렇게 하면 엄마 마음이 편해지겠죠. 준호야.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다. 엄마, 당신은 내 인생을 통제하려는 사람이지 가족이 아니야. 준호야, 나는 그냥 내가.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다. 순애는 그날 밤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다. 아들이 돌아올 줄 알았다. 1시간쯤 지나면 화가 풀려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후 순애는 준호의 원룸을 찾아갔다. 하지만 방은 이미 비어 있었다. 관리인이 말했다. 사흘 전에 이사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시는지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 후 전화 한 통 없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준호가 결혼하려던 그 여자 지혜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넌 지혜구나.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준호 오빠는 지금 서울 바깥에서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헤어졌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 집안 빚 때문에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옳았다는 게 아니라 아들을 더 멀리 밀어냈다는 게 너무 두려웠다. 준호 오빠한테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오빠 엄마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지혜는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준호는 연락하지 않았다. 순애는 그 말을 들은 뒤로 매년 생일마다 조용히 케이크 하나를 샀다. 작은 케이크. 초 하나만 꽂을 수 있는. 그리고 아들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켰다. 준호야 생일 축하한다. 혼자 노래를 불렀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혼자 먹었다. 달지도 않았다. 목만 맸다. 이젠 안 와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지. 순애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절대 괜찮을 수 없다는 걸. 며칠이 흘렀다. 순애는 그 후로 테이프를 계속 들었다. 하루에 몇 번씩. 준호의 목소리가 끊기는 그 순간까지. 마치 반복하다 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다. 테이프가 다시 이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리고 찰칵. 언제나 똑같았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준호야, 내가 전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니? 그날 오후였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순애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요즘 초인종이 울리는 일이 거의 없었다. 택배도 문 앞에 그냥 놓고 가는 시대였으니까. 누구세요? 혹시 김순애 어머니 되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젊은 목소리. 순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다. 검은색 패딩에 낡은 백팩을 메고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저는 준호 형 친구입니다. 민재라고 해요. 준호 친구? 순애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늦게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걸 언제 전해드려야 할지 몰라서요. 그가 손에 든 상자를 내밀었다. 처음 받았던 것과 비슷한 크기의 낡은 상자. 하지만 이번 상자엔 엄마에게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준호의 글씨체였다. 이건 준호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그 순간 순애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엄마가 외로워하실 때 이걸 꼭 전해드려라고 하셨어요. 순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돌아가시기 전이라니 그게 무슨 준호가 죽었다고요?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형은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벽을 짚으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2년 전이라고? 그럼 준호는 벌써. 내 어머니. 바로 병원도 못 가시고 현장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민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형은 사고 나기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마치 뭔가 예감한 것처럼. 그래서 저한테 이것들을 맡기셨어요. 이것들? 테이프하고 이 상자요. 엄마 생일엔 첫 번째 걸 보내고 그 다음엔 이걸 전해줘. 늦어도 괜찮으니까. 엄마가 준비됐을 때 전해주면 돼.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그럼 그 테이프를 보낸 것도 내가? 네. 형 생일 때마다 보내려고 했는데 어머님 주소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형은 어머님 주소를 메모해 두셨는데 제가 잘못 보관했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형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새벽 2시였어요. 민재야, 내가 부탁한 거 꼭 지켜줘. 엄마한테 꼭 전해줘. 늦어도 괜찮으니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순애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재가 황급히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니, 내 아들이 2년 전에 죽었는데.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다. 상자는 따뜻했다. 아니, 그녀의 손이 너무 차가웠던 걸까? 준호가 정말 이 안에 있는 거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어머님한테 꼭 전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형은 마지막까지 어머님을 사랑하셨어요. 연락 못한 게 너무 후회된다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매일 제게 그 얘기만 하셨어요. 순애는 상자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울부짖듯 외쳤다. 이 못난 엄마가 마지막까지 너를 몰라봤구나, 준호야. 민재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준호 없는 세상에서 준호가 남긴 것들과 함께. 그 상자 안에는 준호의 마지막 선물이 들어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순애는 그동안 두 번째 상자를 열지 못했다. 상자는 거실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 준호야,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녀는 상자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상자를 열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준호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창밖에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다. 겨울인데도 유난히 포근한 날씨였다. 라디오에선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대 떠난 자리엔 바람만 불고. 순애는 상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다. 이제 들을 준비가 된 것 같구나, 준호야.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오래된 사진들. 순애와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바닷가에서 졸업식 날. 작은 인형 하나. 준호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곰 인형. 그리고 그 밑에 하얀 봉투 하나.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겉면에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준호야,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니? 그녀는 봉투를 열고 안에 든 편지를 꺼냈다. 편지지도 낡았다. 준호가 몇 번이나 쓰다가 다시 쓴 흔적이 보였다. 편지를 펼쳤다. 엄마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많이 우셨겠죠. 미안해요, 엄마. 또 엄마를 울게 만들어서. 엄마, 내가 떠나도 너무 오래 울지 마세요. 엄마는 늘 혼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늘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눈 뜰 때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 엄마가 라디오를 틀 때 흘러나오는 노래 속에. 엄마가 밥을 드실 때 그 따뜻한 온기 속에. 나는 늘 엄마 곁에서 노래할 거예요.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잊지 마세요. 매년 엄마 생일날엔 나도 어딘가에서 엄마를 위해 이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러니 엄마도 케이크 하나 사서 촛불 켜고 노래 불러주세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나도 함께 부를 테니까. 엄마, 사실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요.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효도 못해서 미안하고 5년 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고 엄마를 외롭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엄마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 나를 그리고 엄마 자신을.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 엄마도 행복하세요. 웃으세요. 밥 잘 드시고 건강하세요. 무릎 아프면 병원 가시고 외로우면 이웃 아주머니들이랑 수다 떨으세요. 나는 괜찮아요. 정말로. 엄마도 괜찮을 거예요. 사랑해요, 엄마. 항상 엄마 곁에 있을게요. 마이너스 준호 올림 마이너스. 편지를 다 읽은 순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다. 그 안엔 안도감도 감사함도 그리고 사랑도 섞여 있었다. 순애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준호야 엄마는 이제 울지 않을게. 내가 내 안에서 살아있으니까. 그녀는 냉장고에서 작은 케이크를 꺼냈다. 며칠 전 마트에서 산 것. 초 한 개를 꽂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작은 불꽃이 흔들렸다. 순애는 눈을 감고 천천히 노래를 불렀다.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순애의 생일 축하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그리고 그 순간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대 떠난 자리엔 바람만 불고. 순애는 촛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쓸쓸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도 너는 내 안에 있으니까 준호야. 순애의 얼굴엔 미소가 남았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녀는 케이크 한 조각을 떼어 입에 넣었다. 달콤했다. 예전엔 목만 맸는데 오늘은 달았다. 맛있네 준호야 너도 같이 먹자. 순애는 준호의 사진 앞에 케이크 한 조각을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 우리가 진짜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다시 사랑할 용기를 잃는 순간이다. 순애는 이제 알았다. 준호는 떠났지만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 그는 엄마의 기억 속에서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고마워 준호야. 엄마한테 돌아와줘서.